제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살짝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오전에는 제 매매하느라 좀 바빠서 할 수는 없는데 점심 먹고 1시쯤부터 해서 장 마감 정도까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덕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늘의 차트 분석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는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제주도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좀 촬영을 못 했는데 제가 그래서 동주한테 네가 좀 영상 하나 찍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그래도 너 안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라고 해서 찍으라고 했더니 아주 시원하게 그냥 영상을 진솔하게 영상을 하나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저번 주에는 제가 이제 그런 사정이 있어서 오늘 차트 분석을 많이 못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 첫 거래일이죠. 시장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공부할 만한 차트들 한번 살펴보면서 공부할 만한 특징주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오늘이 한 1.6% 코스피가 빠졌어요. 지금 보시면은 사실 지수에서도 차트 공부를 할 만한 내용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완전히 기술적 반등 구간일 확률이 높다.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기술적 반등 정도만 나와주고 하락하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추세를 돌렸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은 좀 고점을 돌파하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 우하향 또는 좋게 봐야 박스권이라고 제가 매번 강조를 드렸죠. 여기서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게 6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이 초록 색깔 60일 이동평균선인데, 그 이유가 계속 이 부분을 시원하게 뚫지 못하면은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맞고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에도 60선을 과연 돌파를 할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횡보를 하는 걸 봤는데, 역시 이 부분도 시원하게 돌파를 하지 못하더니 다시 맞고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60일 이동평균선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저항대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아마 추세를 완전하게 좀 정배열이나 좀 좋은 추세를 돌리려면은 이 60일 코스피에서는 이 60일 이동평균선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잘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줘야 좀 당분간은 코스피가 좀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역배열 상태에서 좀만 반등 나오면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반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체크하시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도 되는지, 공격적으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요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보고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기 밑에 있고 맞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공격적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죠? 보수적으로 잘 정말 강한 종목들, 버티는 종목들에 한해서만 간단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고 그 외의 종목들은 피하는 게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잘 버티는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지수가 오늘 이렇게 코스닥이 2%, 코스피도 1.6%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버티는 섹터가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태양광 쪽이 좀 잘 버텨줬거든요.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이 S에너지라는 종목이 있고, 그 외에도 OCI나 하나솔루션도 지수가 계속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상승형 음봉이긴 하지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 그만큼 이쪽에는 정말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의 거의 주도주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들에 한해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크게 무너져서 종목들이 다 같이 빠진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뭘 공략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기존에 생각보다 잘 버텼던 이런 주도주에 한해서, 특히 이 주도주들이 시장 때문에 다 같이 빠졌을 때는 굉장히 좋은 공략 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S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때 상승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계속 저점을 올려주는 흐름이 나왔어요. 차트를 보시면은, 자, 이때 강하게 수급이 한번 들어왔죠. 거래량 터지면서 그 이후에 저점을 계속 높여주는 흐름. 그죠? 일봉상에서 봤을 때 계속 저점을 올려줍니다. 사실상 저항대가 굉장히 많은 저항대가 이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터치하면서 금요일은 오히려 상승형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계속 맞고 떨어져야 되는 자리에서 이상하게 계속 버티면서 저점을 올려준다. 이런 흐름들은 추가적으로 다시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패턴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S에너지가 바로 전고점 부근까지 갭을 띄우면서 상한가를 가는 흐름이 나왔고, 이게 약간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 전에는 사실 SDN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정말 비슷하겠다고 볼 수가 있는데, SDN이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이렇게 슈팅이 나왔죠. 거의 20%, 18% 가까이 슈팅이 나왔는데, 그 전의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보면 비슷해요. 자, S에너지 방금 설명드린 거 있었잖아요. SDN도 이때 상한가에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그 이후에 저점을 이렇게 높여주는 흐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가 저항대죠. 여기가 굉장히 대표적인 저항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저항대를 계속 터치를 해주면서 저점은 올려줬다. 그리고 급등이 나오기 전에도 이렇게 상승형 음봉으로 좀 나름대로 저항대 부분을 잘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이렇게 슈팅이 나와줬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S에너지도 마찬가지. 이런 슈팅이 나오기 전에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은 무조건 뭐 항상 100% 슈팅이 나옵니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은 사전에, 이전에 이런 패턴들로 주가 관리를 잘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해갖고 반드시 급등은 아니지만 급등하는 종목들은 항상 이런 흐름들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들은 계속 유심 있게 체크를 하다가 내가 내 기준에 맞고 그 다음에 주도주에 속하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맞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니까 매번 잡을 수는 없지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10번 중에 한두 번 잡자. 제가 매번 강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항상 오늘도 체크할 만한 종목들 S에너지와 그 전날에는 SDN 같은 종목들 상승형 음봉 이후에 그 전에도 저점을 올리는 패턴들 항상 비슷합니다. 그죠? 종목만 바뀔 뿐 오늘의 차트 분석 영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를 쭉 하시면은 이게 겹치네 종목만 바뀌고 그때그때 주도주만 바뀔 뿐 어떻게 보면 패턴과 흐름들은 항상 반복이 되니까 이거를 여러 번 보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척하면 척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 또 장중에도 나름대로 공부할 만한 차트가 하나 있었어요. 퍼스텍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거의 부정적인 테마 위주로 많이 올랐거든요. 대표적으로 방산주 그리고 뭐 몇몇 인플레이션주도 있었지만 뭐 방산주나 여러가지 조금 불안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장중에 튀었다 빠지고 이런 종목도 다 포함해서 대표적으로 좀 방산주가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뭐 여러가지 도발 가능성이나 뭐 핵실험 가능성 뭐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퍼스텍이 그래서 갭 상승이 한 10% 가까이 시작을 해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전에 이때 쭉 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대로만 끝나면은 상승형 음봉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시가가 이 부분에 시작을 했고 고점 찍고 약간 쭉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음봉인 상태겠죠. 이제 갭이 띄어진 상승형 음봉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대로 끝나면은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장중에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더라고요. 장중에 고점을 돌파하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도 공부할 만한 게 오히려 저는 여기에서 오히려 빠져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분봉상에서. 보시면은 요 가격대도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5,000원이. 5,000원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5,000원에서 왜 의미가 있는지 좀 이따 보여드리고 올랐다가 처음에 강하게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가 쭉 빠졌죠.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갭이 꽤 떠 있으니까 더 빠져주겠지? 기준가까지 빠지기에는 요 갭을 다 메우려면은 이 정도 큰 갭이 아직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뜻 매매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더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을 텐데 이상하게 여기서 계속 빠지지 않고 지지를 받으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이렇게 횡보를 하는 거에는 다시 이게 빠져야 되는 구간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거는 뭔가 수상한 흐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온다면은 자 돌파하시는 분들이 어디에서 많이 쳐다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부분 시가가 여기입니다. 시가와 고가입니다. 그죠? 고가 부분. 돌파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보고 아마 같이 시장가로 밀어넣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 잘 버텼잖아요. 이 구간에서 안 떨어지고 잘 버텼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실 시가 부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시가까지 가는데 한 1%? 1.5%? 그러니까 1%, 1.5%만 올라가면 시가를 돌파할 수 있는 상황.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아마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서 잘 째려보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리였고 돌파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자리였다. 여기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돌파가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돌파하시는 분들 수급이 확 몰리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고가까지 돌파하는. 그러면 여기서 1차적으로 돌파하시는 분들의 타점은 이 구간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늦게,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 고가를 돌파하는 이 구간에서 공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 타점에서도 충분히 공부할 만한 단기 흐름이지만 분봉으로 봤을 때 이거 분봉만 보면서 공부하는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좀 더 좁게 본 것 뿐이에요. 만약에 일봉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큰 분봉 15분봉 30분봉을 생각을 한다면은 수익 개념으로도 며칠씩 공략을 할 수 있는 수익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그냥 차트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오늘 하루를 축소를 해서 보는 분봉의 흐름에서 우리는 이런 구간들을 돌파할 때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시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투자 전략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눌림 하시는 분들, 돌파하시는 분들 등등 굉장히 많은데 각각 어떤 플레이어들이 좋아하는 자리인지를 좀 아는 것도 만약에 여러분들 게임을 하더라도 여러 캐릭터가 있고 다양한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캐릭터만 잘 안다고 해서 내가 혼자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굳이 하지 않는 상대방 캐릭터에 대해서도 특징들을 다 알고 있어야 내가 얼마나 더 유연하게 잘 대응을 할 수 있을까를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 말은 내가 굳이 돌파를 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내가 눌림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플레이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내가 내공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략을 할 수 있다. 말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정말 게임 잘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막 대전 격투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철권, 뭐 킹오브 여러 가지 많죠. 다 알아요. 그냥 뭐 한 캐릭터만 아는 게 아니라 난 뭐 주 캐릭이 A란 캐릭이 있는데 그 캐릭만 마스터하는 게 아니죠. 진짜 잘하는 사람은 모든 캐릭들을 어떤 사람들이 모든 캐릭의 고수들이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 참여자들도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와 같은 다양한 스타일들을 구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리들 이런 것들을 정말 주식을 잘하고 싶으면은 그런 것들도 다 알면은 나중에 다 도움이 되는 그런 구간들이 온다. 뭐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길로 셀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자 일단은 오늘 퍼스트에 대해서 자 오늘 퍼스트에 이렇게 버티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면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이 5,000원 구간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순하게 뭐 의미 있는 가격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전고점 부근이었어요. 이 구간이 어디였냐면 자 5,000원 부근 어디죠? 지금 딱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 구간이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저항대가 심했던 구간, 그죠? 가장 저항대가 심했던 구간인데 이 구간을 바로 갭으로 뛰어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갭으로 뛰어넘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수익 구간인데 그러면 순간적으로 차익 실현이 확 나오겠죠? 확 나오는데 그러면 쭉쭉쭉 빠져야 되는데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는 전고점 부근 가장 매물대가 많은 저항대에서 안 빠지고 버티는 거야. 그죠? 안 빠지고. 그러면 이거는 8사람 지금 다 수익 구간이어서 8사람 다 팔았을 텐데 5,000원에서 계속 안 빠지고 버티네? 그러면 누군가는 계속 그거를 밑에서 사 모으고 있다. 그게 세력이 됐던 어떤 특정 기관이 됐던 세력이 됐던 어떤 주체가 계속 사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버티고 있어서 버티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다시 수급이 몰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 왜 이 구간을 지켜야지 의미가 있는지 그런 구간들도 같이 전체적인 큰 차트 흐름을 보면서 의미 있는 가격대를 살펴보는 것도 아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차트 공부를 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은 캔들의 지지 저항대를 가장 기초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죠. 전고점 그 부분 지켜준다. 우리가 처음에 주지표 공부할 때 지지저항이 뭔가요? 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런 지지저항 이거 안다고 뭐 돈 벌겠어? 근데 사실 수많은 고수 트레이더 분들도 다 기본적으로 이거를 참고하고 있어요. 이거를 참고하고 순간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는 거 그다음에 단지 뭐를 더 중점적으로 큰 의미를 두고 내가 분석을 하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 외에는 다 비슷하다. 이런 지지저항, 기본, 거래량, 거래 대금, 재료 이거는 바뀌지 않으니까 항상 이거를 계속 똑같은 거를 누가 더 많이 경험하고 많이 분석해보고 많이 내 걸로 만드느냐 거기에서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고수가 되냐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냐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트 공부는 오늘은 뭐 특징적인 게 별로 없었고 대부분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태양광주, 뭐 몇몇 방산주 위주로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지수도 계속 빠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계속 지수 조심을 해야겠죠.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와가지고 다시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존에 잘 버티고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자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 이런 태양광주들이 있을 수 있고요. 풍력주도 일단은 오늘 빠지긴 했지만 오히려 추가적으로 이런 눌림목들이 더 주어진다면은 좋은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자리들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한 종목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소수의 종목으로 이제 압축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매매를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야 비교적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당분간은 좀 대응을 할 예정이고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돈 벌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